오늘 본 회의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제6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안건 보고, 부의장으로부터 제1대부터 5대 주요 제안 정책 및 현황 보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 정책 제안,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제1항 다문화 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 지원에 관한 제안. 제2항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제안. 제3항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 공중 문화 확산에 관한 제안. 제4항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에 관한 제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대부터 5대 고양시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청소년 정책 및 현황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박채아 부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박채아입니다. 1대부터 5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주요 제안 정책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 특례시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고양시 청소년의회부터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리고 제안 창작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대부터 5대까지 우리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제2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고양시 미혼모 미혼부 지원 조례안은 실제 수용되어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제1회 청소년 정책 주장 대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을 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제4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고양시 환경축제가 시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2022년 제5대 청소년의회에서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운영 실정에 맞춘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여 일부 수용하기로 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법 정제, 청소년 축제 운영에 관한 제안 또한 일부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대부터 5대까지 우리 청소년의회는 23건의 다양한 안건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안건들 중 많은 제안들이 실제 관련 주무부서에서 검토되어 수용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 특례시 시정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형상은 고양 특례시의 구성원으로서 빛날 수 있게 해주며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러분과 함께여서 참 뜻깊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행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채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 회의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10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 가정 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및 언어 교류 활동 지원에 관한 제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상임위원회 김다인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정책 제안 발표를 맡은 부위원장 김다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정책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정책의 제안 배경, 정책 제안 목적, 제안 내용, 기대 효과, 끝으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을 제안하게 된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배경은 고양 특례시 등록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고양 특례시 관내의 다문화 가구원은 2015년부터 꾸준히 2022년 기준 2015년과 대비하여 5,000명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또 교육상임위원회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부터 19세까지의 조사 대상 청소년 203명 중 69.5%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다문화 가구원 및 청소년의 증가와 달리 최근 1년 내 다문화 교육을 수강한 청소년의 비율은 50%대에 그쳤습니다. 다문화 교육 등 다양성과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배경은 다문화 청소년과의 거리감입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접촉 경험은 70%에 달하지만 동시에 설문에 응답한 비다문화 청소년 32%는 다문화 청소년과의 거리감에 대해서 멀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거리감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다문화 청소년과 접촉 시 겪거나 느낀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는 언어적 요소, 30.5%는 가치관 차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다문화 또는 사회통합 교육이 구체적으로는 언어적, 가치관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언어적, 가치관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2018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사유는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선문대 김만호 교수는 학습 부진과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모두 언어적 장벽에 의해 비롯된다며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효과적인 다양성, 사회통합 교육을 위해서는 언어를 매개체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제안 배경을 바탕으로 정책의 제안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청소년의 다국어 소통 능력의 증진과 다양성에 대한 관여와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고양 청소년 인재 양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세부 목적은 우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첫째는 부모 언어와 한국어 모두를 습득해 함으로써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언어교류 활동을 통해 비다문화 가정 청소년과의 교우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부채하기 위함입니다. 3기 목적 달성을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업 중단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관점에서는 첫째, 언어교류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의 77.8%가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식에 원어민과 교류하는 소통학습을 선택한 것은 이 같은 세부 목적을 지지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은 제도권 교육의 분야별 언어 교육 만족도에 있어 말하기 부문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외국어 회화 능력의 능숙함에 있어서도 능숙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과의 언어 교류 활동은 앞서 언급한 세부 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의 제안 내용입니다.
정책 제안 내용은 크게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교류활동 시행,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교류위원회 설치,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교류활동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교육과 다문화, 비다문화 청소년 간의 언어교류 활동에 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어교류 활동을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할 것이며 일상에서의 언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교류 활동, 숙박형 캠프 활동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부문의 정책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및 학업 정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 비다문화 청소년 간의 발전적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 내용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교류위원회 설치입니다.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교류 활동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설치, 연계기관 구성원의 재판 및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의 정책 현안 과정을 논의하며 타 지자체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발전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및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정책 활동의 근거이자 꾸준한 사업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정책을 체계화합니다. 2023년 10월 현재 안산시와 세종시, 인천시, 광주시,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정하는 과정에선 특히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언어교류 활동을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 의지를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언어교류 사업을 고양시 특례시만의 특색으로 지정하여 특화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논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구사력이 향상되면서 학업, 진로 설정, 교우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비다문화, 다문화 청소년 간의 편견을 없애고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를 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고양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이중언어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결혼 이민자를 이중언어 전문 강사로 적극 채용함으로써 결혼 이주민의 사회활동 장려 및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언어교류 활동을 통해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시민 역량을 갖춘 고양 특례시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차례로는 정책 시행을 위해 제정되어야 할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상 조례안은 특례시의 특색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서 언어교류 활동을 정의해 고양 특례시만의 특화 사업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다르게 이중언어 교육에 한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구원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중언어 교육 및 교류활동위원회 설치를 명시함과 동시에 유관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자료 보여드리며 교육상임위원회의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김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상임위원회 김다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 김다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및 언어 교류 활동 지원에 관한 제안건에 대하여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제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상임위원회 이혜령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7만 고양 특례시를 대표하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문화상임위원장 이혜령입니다. 저희 문화상임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환경백서 발간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 제안 배경, 제안 내용, 기대 효과,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고양 환경 백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고양 환경 백서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고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그 환경 백서에 대해 무엇인지 생소할 것입니다. 고양 특례시는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양시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업소를 공개하고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를 의거하여 환경 보전을 위한 지침서의 환경 백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양 환경 백서는 고양 특례시에서 시행하는 환경 정책과 성과를 담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종의 환경 보고서입니다. 2006년부터 2년마다 고양 환경 백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백서의 내용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고양 환경 백서를 미래 세대의 중추인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 환경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저는 오늘 문화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글은 실제 2022 고양 환경 백서의 발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발췌문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번에 읽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 문화상임위원회는 고양 환경 백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환경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의 일원인 청소년들은 이 백서를 쉽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환경 백서를 읽고 인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두 가지 이유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낮은 가독성입니다. 환경 백서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며 전문성이 담긴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인지도와 관심도입니다. 제작 후 지역사회에 배포만 되고 있는 환경 백서는 200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소년들은 환경 백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미래 환경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청소년들은 현재 고양 특례시의 기후 환경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 특례시 청소년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양 특례시 기후 환경 정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51.9%의 청소년들이 기후 환경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56.8%가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 답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작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환경 정책은 물론 기후 환경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정책과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경백서의 내용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적절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제작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이 스스로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결국 미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주체는 청소년들이고 청소년 스스로 기후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문화상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환경백서를 발간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백서를 배포한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 51.9%가 쉬운 단어로 풀이, 31.4%가 더 많은 그림자료, 9.2%가 부칙 설명 추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환경백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시각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그림자별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 환경백서는 인지도와 환경정책, 관심도 형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알림이 시스템, 이알림이, IM스쿨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와 학원과 주변, 청소년 시설 등의 요약본을 배치함으로써 접근성과 인지도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진행되는 환경 강의에서 청소년 환경백서를 언급함으로써 청소년 환경백서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특정 회차마다 청소년 환경백서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환경백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환경백서 발간 및 홍보를 통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고양 환경백서는 한 번 읽고 이해하기에 다소 긴 문장과 생소한 용어로 작성되어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문화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환경백서를 새롭게 발간하게 된다면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는 환경에 대한 흥미도와 관심도가 향상될 것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이 뒤따라준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지속 가능한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가 고향 특례시 환경 정책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인지도가 낮았던 고향 환경백서 및 환경 정책의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 특례시 청소년이 환경 정책을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학교 언론단체 등의 역할에서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에서 취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청소년 환경백서를 신설하여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도록 되어 있는 제9조 환경백서와 함께 청소년 환경백서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쉬운 언어 사용과 시각적 이미지 활용,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상임위원회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환경백서 발간을 제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상임위원회 이혜령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화상임위원회 이혜령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환경 백서 발간에 관한 제안건에 대하여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관한 제안을 선정합니다. 안전상임위원회 원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고양특례시 총선 여러분, 조혜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상임위 위원회 위원장 권지우입니다. 오늘 제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 배경 및 현황, 제안 내용, 기대역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 부동이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는 13,352명,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6.00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안타깝고 심각성이 크게 느껴지는 사례는 바로 청소년의 자살 문제입니다. 1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무려 43.7%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인 자살률보다도 매우 높은 수치며 청소년 사망자의 거의 절반은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안전상임위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3.7%의 청소년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폭력 피해 그리고 가정 불화 문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동양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투신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즉 청소년 자살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분명한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청소년기 발달 특성상 청소년 자살은 성인의 자살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 조례에서는 청소년 관련 문구가 제5조 2항 3 부분에 단 한 차례만 등장하는 편향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특수하게 다루는 정책 또는 조례적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양특례시에서는 고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등을 운영해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듯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생각보다 꼼꼼하고 견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러한 시스템의 정당성이 잘 확보되지 못하였고 잘 홍보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고성군, 과천시 등과 달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경쟁성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1388의 경우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117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자살 예방 혹은 생명 존중 교육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목적으로 의례적으로 진행되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 응답 청소년의 약 90.5%가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약 26.6%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 교육에서조차 소외받을 우려가 크므로 이들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벼운 문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청소년의 일상적인 언어에서 현재의 생명 존중 문화가 다소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험 성적이나 잘 나오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자살을 간접적으로 쉽게 언급하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일상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안전상임위원회는 고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례 명시 및 적극 홍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고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를 제정해 명시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지원 시스템의 정당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례 명시 여부는 그 조직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므로 명문화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상담 활동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방식으로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행 고양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삽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함께 발의한 조례도 제4조를 보시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례적인 현행 교육을 확보하고 실효성 높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상담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형식상 교육이 아니라 교내 위 클래스를 연계하거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활동적이고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도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청소년 안전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 청소년 재단 혹은 관련 단체에서 주최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개최한다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해당 축제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 몇 가지 구성들을 예시로 제안할 것입니다. 먼저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등을 비롯한 주제로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은 문화예술 공연을 열어 청소년들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음악 공연도 함께 진행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음식 만들기 공예, 운동 프로그램 등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활동적인 체험거리를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셋째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 상담복지센터를 홍보하는 방안입니다. 축제 기간 청소년들이 가벼운 고민 상담부터 시작해 위기 청소년 상담 치료 및 전문 지원 프로그램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로 전문 박사를 초빙하여 본 축제의 주제와 연관된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과 함께 성인층까지도 생명 존중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갖기 위해 공원이나 자연적인 공간에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모범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정책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조례로서 명문화하여 센터 활동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교육의 상시화로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축제 개최를 통해 재미있는 방식으로 청소년의 관심도를 높여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과 위기 청소년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고향 특례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 안전상의위에서 제안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상임위원회 권시우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안전상임위원회 권시우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관한 제안건에 대하여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청소년 인권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에 관한 제안을 상정합니다. 인권상임위원회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위원장 정서연입니다. 먼저 정책 제안 배경, 제안 내용, 전제, 기대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올바르게 실현되게 함으로써 학생의 조용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이 인권 침해를 경험하였을 때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는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 의무화는 학생이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구제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왜 존재하는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는 저희가 정책 제안을 시작한 계기이자 배경입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표는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 인권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2%의 학생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권 침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서술 응답으로는 다른 학생과의 차별, 상처가 될 만한 언어 폭력이 대다수였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의 인권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명 중 1명은 교사로부터 성적에 의한 차별을, 5명 중 1명은 비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와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학교장과 학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추상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학생 인권 보장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안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학생 인권 침해 관련 기사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폭력이 있었다며 교사가 일부 학생을 질책한 일이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 학생들 간의 성폭행은 없었으며 오히려 교사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인권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실제 사례들과 다양한 조사 결과를 통해 학생 인권 조례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인권 보장 홈페이지 개설을 정책 제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학생인권 보장 홈페이지는 학생들이 인권 침해 내용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지원하며 학생인권 의무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더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 학교의 홈페이지 매너와 연결되게 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3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생인권 보장 홈페이지는 작성자 실명으로 작성해야 하며 욕설을 사용할 수 없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의 운영자는 각 학교의 학생인권 의무관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홈페이지의 운영 동안 학생인권 업무관이 담당합니다.
각 학교의 교감은 운영자로 함께 지정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된 신고 내용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된 글은 운영자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사실로 인해 2차 피해와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고인이 작성한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 홈페이지는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 인권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던 설문조사 중 위 정책이 시행된다면 인권 침해 발생 시 활용할 의향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무려 85.7%의 학생이 예라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권상임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보장 홈페이지가 개설된다면 세 가지의 기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학생의 인권이 기존보다 더욱 잘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향 특례시가 모범이 되어 타 지자체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선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됨으로써 더 유익한 환경에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특례시에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어 청소년이 행복한 고양 특례시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권상임위원회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권상임위원회 정서연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인권상임위원회 정서연 의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청소년 인권 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에 관한 제안건에 대하여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4건의 정책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총 6분이며 자유발언의 주제는 4건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과 시정 주요 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 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 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내용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하윤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정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 특례시 관내 중앙도서관의 부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도서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서개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장서개발과 보존, 관리를 담당하며 미래 장서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특권점과 기초를 확립하는
지자체 도서관의 본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고양 특례시에는 이같이 장서 확보 및 연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도서관이 없습니다. 현재 아람누리 도서관과 화정도서관 두 곳이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두 도서관 모두 중앙도서관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도서관인 아람누리 도서관과 화정도서관은 장서 연구 보존이라는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도서관의 부재는 관내 시립도서관의 장서 보유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한 관내 시립도서관은 아람누리 도서관이나 해당 도서관마저 장서 보유량이 20만 권 수준으로 경기도 도서관 중 30위권 바깥이고 대한민국 전국의 도서관 중에서는 200위권에 겨우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자체별 총 장서 보유량을 비교했을 때도 지난 2022년 1월 고양 특례시와 함께 수도권 특례시로 선정된 수원시의 경우 약 240만 권, 용인시의 경우 230만 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고양 특례시의 장서 보유량은 도합 200만 권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고양 특례시 인구 절반을 못 미치는 파주시, 경기도 광주시가 각각 파주중앙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108만 시민을 보유한 특례시이자 문화도시를 자처하는 고양 특례시로서는 민망한 보유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장서 보존과 장서 보유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고양 특례시는 주요 행정 기록물을 시청 지하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고양 특례시청, 일산 서구청, 일산 동구청, 각 주민센터, 예비군동대, 고양 특례시 소재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들이나 고양 특례시 소재 대학들에서 발간한 논문들도 같이 연구 보존하는 국가기록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방기록관이라고 명명하는데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영국, 프랑스 등 타 국가에서는 지방정부에서도 중앙도서관에 지방 공문서 기록관을 같이 부속시켜 공문서를 함께 연구 보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앙도서관을 짓는다면 고양 중앙도서관, 고양 기록원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 시대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중앙도서관의 역할은 단지 책을 보관하고 읽을 수 있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역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인구와 특례시라는 이름값에 걸맞도록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더 나은 문화수도로서의 고양 특례시의 위상을 정립할 시기임을 역설하며 이상 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지성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 특례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상위 부위원장 민지성 의원입니다. 고양 특례시의 구성원으로서 직접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고양 특례시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해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을 위해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양한 직업인들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직업을 알고 진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지금 저와 같은 중학생 또래들에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진로는 어떤 것으로 정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해 누군가 물을 때 답하지 못합니다. 아직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뭐라고 답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를 고민할 기회가 더 있었다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특례시 공교육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경험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고향 특례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진로 과목을 수강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수업보다는 책을 통한 글을 위주로 수업합니다. 그렇기에 진로 과목은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 청소년에게 진로 과목은 그저 의무적으로 듣는 수업으로 인식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시 청소년재단 진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진로센터에서는 관내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을 대상으로 현장 직업체험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직 자유학년제 대상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년제 청소년만이 진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학년제가 끝난 15세, 16세 청소년들도 진로를 고민하고 더 나아가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들도 계속해서 진로를 고민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만으로 결정하게 된 진로를 확고한 목표로 삼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결정한 진로더라도 실제로 해당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느껴볼 기회가 없으니 진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직업체험 패키지의 프로그램의 나이 제한을 없앤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며 각자의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진로 관련 장기 프로젝트를 개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프로그램의 경우 오직 간단한 체험과 단순한 특강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프로그램은 그 직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말 해당 직업에 관심이 있고 진지하게 진로를 생각하는 직업일 경우 깊이 있게 탐색하기는 어렵습니다. 매 분기마다 다른 직업을 주제로 하는 장기형 진로 프로젝트가 개설되어 운영된다면 청소년들의 충분한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 직업인을 통해 청소년들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정 직업을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 모여 프로젝트를 함께한다면 청소년들은 평소 생각만 하던 아이디어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직접 모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경험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향 특례시에는 청소년이 진로 탐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나이 제한에 변화를 주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면 고향 특례시 청소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진로를 고민하는 고향 특례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청소년의회 민지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일 의원, 권세린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발언할 안전상임위원회 권세린 박수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청소년 흡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여러 기사를 검색하던 중 청소년 흡연 문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학년별 흡연 청소년 비율을 보면 1학년은 1.4%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져 고등학교 3학년은 29.9%의 비율로 무려 30%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10명 중 3명의 청소년이 현재 흡연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은 세포, 조직, 장기 등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담배와 같은 유해 물질이 접촉했을 경우 성숙한 세포 조직에 비해 손상 정도가 더욱 커집니다. 25세 이후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5.5배 정도이지만 15세 이후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18.7배가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웠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청소년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흡연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청소년은 별다른 처벌 없이 행방 조치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에게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관리관청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데 반해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한다는 법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외부 강사님의 강의를 각반에 설치된 TV로 모두 함께 시청합니다. 과연 이러한 형식의 금연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금연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험 혹은 실시간 Q&A 등 다양한 활동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흡연 중인 학생에게 흡연에 대한 고민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금연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언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율 의원, 권세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규리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규리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성문화 인식을 위한 학생 참여형 성교육 증진에 대한 정책 제안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성관계를 처음 경험한 평균 나이는 13.6세로 밝혀졌습니다. 공교육에서는 꾸준히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낮은 연령의 청소년 시기에 처음 성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성교육 과정이 실제 청소년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교육은 보건 혹은 기술과 과정과 같은 정규 과목 시간에 실시하거나 자율학습 시간에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조기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비교적 원활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성교육 시간의 빈도는 점점 감소합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보건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보건 과목을 애초에 도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규 과정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형식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큰 변화가 없으며 이미 배운 내용을 다음 학년에서 다시 배우는 등 학년은 변화하고 청소년은 성장하지만 성교육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해당 시간에 자습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온라인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다소 선정적이고 왜곡된 성정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춰 학교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성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지루하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반드시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성정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전보다 흥미로운 성교육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누리교구를 학교에 보급했고,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인지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동형 성교육 부스 체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광산구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성 지식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자 2023년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성퀴즈 온 더 블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와 퀴즈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접해서 다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직접 퀴즈를 풀어보니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다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천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고향 특례시에서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보편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특별하고 유익한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성교육에 대하여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성교육을 보급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된 체험형 성교육을 제공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성교육 시간에 지루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주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해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제6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양 특례시 청소년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6대 고양시 청소년의회가 준비한 1년간의 여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준비한 정책이 고양 특례시 청소년의 삶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1년간의 여정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아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한 정책 꼭 청소년의 삶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양 특례시와 고양 특례시 의회 그리고 고양시 청소년재단, 마도 청소년 수련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특례시 청소년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제6대 고양 특례시의회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